안녕하세요. 즐거운 저녁 시간에 함께하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자, 오늘이 1년 중 가장 큰 보름인 정월 대보름입니다. 네. 그 시흥 씨 부럼 끼기 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이제 부스럼도 예방하고 이도 튼튼해지기 위해서 저는 뭐 땅콩, 호두 이미 다 먹었죠. 네, 뭐 저도 하루 종일 오더덕 하면서 다녔는데요.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맛있어요. 근데 이 정월 대보름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대요. 네. 설은 밖에서 쇠어도 정월 대보름은 꼭 집에서 쇠야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아세요? 객지에 나간 사람들이 설에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농사가 시작되는 정월 대보름만큼은 집에 꼭 돌아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예. 철 모르는 사람, 즉 철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네. 좀 철이 없는 분입니다. 성근 씨랑 좀 비슷하신 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철없는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장조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순수하다는 뜻으로 받아드릴게요. 네, 오늘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어머니 속을 썩이고 있는 철없는 아들 한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도대체 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확인해보시죠. 귀농 3년차, 이제 날개짓을 시작한 병아리 농사꾼 강병성 씨가 있습니다. 무차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겪어봤기 때문에 무차도 성공할 겁니다. 실력도 경력도 없는 초보 농사꾼이지만 병성 씨는 오늘도 새로운 영역에 무한 도전 중. 판핑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전국 최초일 것 같아요. 일만 맨날 벌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다. 어머니의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가는 병성 씨의 요절복통 도전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경남 진주의 한 농장. 이곳에 40살 녹총각 병성 씨가 있습니다. 3년째 고군분투 귀농 생활 중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별 실은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도시에서 물류를 배달하던 병성 씨가 하던 일도 접고 농촌살이를 시작한 데에는 어머니 영향이 컸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진 어머니를 대신해 막내 아들인 병성 씨가 직접 나선 건데요.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한테 정말 적성에 맞고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다가 3년 전에 귀농을 해가지고 지금 만여 평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라고는 병성 씨밖에 없는 이곳에서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장군이 장돌이 아침밥 먹이기. 호미 들고 밭으로 향할 줄 알았는데 말사료를 주고 있으니 이분 귀농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부터 듭니다. 네. 같이 먹지. 자, 맛있게 먹어라. 얘는 누구예요? 예, 저 말을 키우는데요. 말이 좋아가지고 제주도를 한 달에 한 번 내려갈 정도로 한동안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취미로 하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농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장을 만들기 위해 작물을 심어야 할 돈을 다 갈아엎었다는 사실. 아이고. 본인은 꽤 만족하는 것 같죠? 맛에 귀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병성 씨의 엉뚱한 행동과 발상을 농장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폐 매달려 있어야 할 메주들이 빨간 양파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파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지퍼를 가지고 이렇게 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하나 하니까 손길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양파망으로 했고 그 밑에다 이렇게 지퍼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균들이 좀 많이 매주에 붙도록 이렇게 좀 시도를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균들이 높이 매달려 있는 메주에게가 붙을지 걱정부터 앞섰는데요. 그건 병성 씨 어머니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예. 신대로 안 하고 짓고 짓대로 한 게 답답할 때가 있다. 얘. 어머니에게 받은 주입식 교육보다 창의력 학습이 더 잘 어울리는 병성 씨.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걸 도전하고 연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력도 지금 뭐 없는 실정에서 어떻게 하면 손쉽게 또 이렇게 가치를 또 높이는 방법이 돼서 계속 이제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새로운 도전에 나선 병성 씨. 1월달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무입니다. 이게. 바짝 말린 제가 무채가 직접 어떻게 변신할지 심어가지고 궁금하시죠? 원래 반찬으로 뭐 어머니께서 이용하시는데 제가 이제 솥이 있기 때문에 솥에 한번 뜯어 보려고. 원래 평범한 무말랭이가 될 뻔했던 무채. 병성 씨의 손을 거치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일 뿐인 무차로 변신합니다. 반찬 날 걸로 니 뭐래? 아이고. 무차 만들어 먹기라고 지금 연구하면 되고 있다 아닙니까? 반찬 날 걸로 뭐 다 볶네. 조금만 기다리면 또 맛있는 무참 대접할게요. 아니, 지켜보는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병성 물레차도 씨는 자신만만. 해보고 다른 것도 뜯어봤기 때문에 무차도 성공할 겁니다. 우엉차와 연근차를 만드는 방법처럼 무채를 가마솥에서 한참을 덮어주고 펄펄 끓는 물에서 진하게 우려내는데요. 다 우려낸 무차를 식기 전에 쪼르륵 따라내면 완성! 그 맛은 어떨까요? 만든 차 한 잔 드시고 오십시오. 언냐. 입맛 까다로운 어머니가 맛 평가단으로 나섰는데요. 자신만만해하던 병성 씨의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너무 탔다. 아이고, 탔어. 탄 냄새가 난다고야.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덮었는데. 맛있다. 맛은 있다. 다행이네요. 개발 많이 해. 농사는 안 되고 막 이게 개발로 자꾸 한 게 내가 골기가 아프다. 단순한 1차 농산물 가지고는 제값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공이라든지 체험을 연결해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가 소득에도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일과가 끝나고 새참 시간. 뜨끈한 떡국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는데요. 그런데 떡국을 먹다 말고 병성 씨는 휴대전화 선배용입니다. 아유, 이러시다가 또 어머니한테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SNS에다가 텃밭을 분양한다는 글을 올리는 중이었는데요. SNS는 병성 씨가 도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해결해준 돌파구입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 댓글을 해가지고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좀 필요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SNS에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우리 농장을 이렇게 홍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오시게 시간 있으시면 훌쩍 뭐 자기 집같이 그냥 그리고 뭐 애갓집같이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제 모습을 자꾸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SNS 덕분일까요? 병성 씨 농장에는 유난히 도시 손님들의 발길이 잦습니다. 놀러왔어요! 잠깐 놀러온 손님들 치고 짐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살림살이를 다 챙겨왔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캠핑에 하우스 안에 캠핑하는 겨울철에 춥고라니까 바람도 안 들어오고 좀 따뜻하거든요. 팜 캠핑을 줄여가지고 팜핑이라고 그러는데 바람도 불고 또 비가 내리면 못하지만 저희 농장에서는 그게 다 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게 하거든요. 아마 전국 최초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 걸음에 달려간 곳은 장군이와 장돌이가 있는 마장. 승마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자 해보세요. 가자. 오, 처음인데 제법 잘 타네요. 네. 엄마 아빠가 농촌에 가자고 했는데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와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렇죠. 자, 허리를 펴야 돼요. 허리를 펴고 가슴을 열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제대로 뛰어놀 곳이 없는 도시 아이들을 위해 병성 씨는 농장 곳곳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장군이, 장돌이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체험이라서 뭐 딸기 따고 이렇게 채소 따고 이런 줄 알았는데 승마 체험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네요. 엄청 잘한 것 같아요. 병성 씨의 또 다른 야심작, 바로 요리 체험장인데요. 일일 요리사로 나선 아이들은 무엇을 만들까요? 끝! 맛있는 거 만들 거예요. 수제 지역의 소시지네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농장에서
이제 재배한 모든 것을 가지고 소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병성 씨의 소시지는 들어가는 속재료에 따라 이름도 전차만별인데요. 오늘은 향긋한 버섯이 주인공입니다. 수제 소시지가 되는 거예요. 깻잎을 넣으면 깻잎 수제 소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물조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야무지게 만족하는 아이들. 집중력도 대단한데요. 네, 일반 캠핑장에서는 아이들이 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직접 만드니까 더 재밌고 내가 더 직접 만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먹거리 다 말도 많고 이래서 솔직히 마음 놓고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믿을 수 있는 데 와서 직접 기른 걸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마음에 들죠. 화학 조미료와 방부제, 색소는 모두 빼고 착한 로컬 푸드만 들어간 수제 소시지 만들기가 어느덧 막바지 작업만 남았는데요. 속을 꽉 채우고 난 뒤에는 실로 묶어 먹음직스러운 형태로 만들고 제가 완성합니다. 만든 게 이렇게 소시지가 된 게 신기했었어요. 캠핑장 같은 데 오면은 애기들이나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소세지 만들기 체험도 하고 승마도 하고 또 이 애기들 장난감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는 두루두루 좋은 것 같아요. 소시지 만들면 뭐 하겠노? 바비큐 먹어야지. 이게 팜핑의 꽃 아닙니까? 죽이죠. 캠핑 마니아들이 차려낸 100만 불짜리 바비큐가 눈길을 사로잡고 심심히 파도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찾으셨나요? 전 찾았어요. 뭘까요? 사장님이 쌈 없습니까? 쌈이 천지죠. 이게 팜핑인데 농장에서 뭐 없는 게 없습니다. 팜핑의 진정한 묘미가 바로 채소설이. 신난 아이들이 따라서 나섰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 병성 씨는 친절한 설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있다가 지금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바로 먹어도 돼요. 얼마나 싱싱한데요. 바로 아저씨도 많이 먹어야. 먹어봐요. 흙만 털고 배추를 꼭꼭 씹어 먹는 아이들. 이게 바로 산교육이겠죠? 네. 무슨 맛이야? 달고 맛있어요. 팜핑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거는 모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두 손 가득 배추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네, 뭐 저 정도 양이면은 고기를 싸 먹고도 겉절이 만들어도 되겠어요. 네. 싱싱하고 좋네. 노릇하게 구운 고기에 직접 수확한 배추까지 싸서 한 입 꿀꺽하니 행복함이 입안 가득 퍼졌는데요. 정말 맛있겠죠? 네. 팜핑을 예! 신선한 음식도 바로바로 먹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지지도 않고 여유롭게 캠핑할 수 있어서 좋은 게 팜핑인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컴퓨터 게임으로 노는 아이들을 위해 병성 씨가 민속놀이를 가르쳐 주는데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를 할 생각입니다. 쥐불놀이 알아? 네. 어떻게 알아요? 책에 배웠어요. 아, 책에서만 봤죠. 애들하고 같이 쥐불놀이 하려고. 쥐불을 하나씩 든 아이들이 병성 씨를 따라 휙휙 돌리며 애군을 쫓아내는데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농장의 밤이 아이들 덕분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농장의 밤을 수놓는 쥐불처럼 아이들도 반짝이는 추억을 남기고 가겠죠? 집에서 컴퓨터 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를 직접 해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팜핑을 하면서 또 가족끼리 또 뭐 다 일상에 바쁜 부분이 있는데 또 같이 이렇게 텐트 치고 같이 농장에서 또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런 돈독하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작업 중에 최고로 이렇게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이렇게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 손님들이 떠난 다음 날, 병성 씨는 어제 소시지를 만들었던 체험장으로 향했는데요. 사실 이곳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갤러리와 작은 공연장을 열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 친화적인 문화, 예술 공간을 만들 생각인데요. 별 보면서 그런 문화예술을 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뭐 체험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문화예술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가 또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직 제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농 3년차의 초보 농사꾼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가는 강병성 씨.
무모한 도전으로 보이지만 병성 씨의 도전이 있어 더 나은, 더 재미난 농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도 톡톡 창의력이 빛나는 병성 씨의 무한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강병성 씨의 요절복통 도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 정말 아이디어가 남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보통 이 무 말랭이로 먹는 무채를 소재 덮으실 때부터 뭔가 좀 특이한 분이다 했는데 네. 여기다가 팜핑이라는 것도 만드셨네요. 네, 맞습니다. 병성 씨의 야심찬 도전인 이 팜핑은요, 올 1월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겨울철에는 농작물을 심지 않기 때문에 이 노는 땅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농작물이 있기도 하지만요, 여름에는 그 비닐하우스 안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팜핑 꼭 한번 가보고 저도요. 싶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농촌을 찾은 도시 손님들을 위해서 정말 병성 씨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된 게 다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네, 맞습니다. 네.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진주 유등을 직접 갖다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불놀이처럼 전통놀이를 하지 않을 때는요, 네. 유등을 켜서 환하게 밝혀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랙터를 타고 역사 탐방을 떠나는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재밌겠다. 병성 씨가 직접 문화 해설사로 나서서 재미난 얘기들도 곁들여준다고 하네요. 네. 아, 정말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네요. 그러네요. 저런 이 문화예술공간도 빨리 좀 마련이 돼가지고 네. 뭐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별이 쏟아지는 곳에서 또 책도 읽고 멋있네요. 음악도 듣고 그림도 보고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병성 씨 그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과 또 도시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병성 씨의 계속된 도전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